이 주택 전월세 신고제도 올해 새로 도입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방문가 클래스. 신고 의무자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니까는 이 전월세 신고제에서는 개업공개사가 등장하면 무조건 X가 된다는 거,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다?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에서는 개업공개사가 등장하면 무조건 X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왜 혼동하게 되느냐 하면은, 부동산거래 신고제에서는 개업공개사가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을 때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배웠어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에서도 개업공개사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을 때 전월세 신고 개업공개사가 하는 거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하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신고 지역은 이 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전국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국이 다 포함이 되는데 어디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옥천군, 여기는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고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지역은 전체 군지역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광역시의 군지역,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 다음에 경기도의 군지역, 경기도 양평군 신고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충청북도 옥천군, 여기는 신고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만 빼고 전부 다 신고지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그 다음에 월세는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는 사항은 요거를 줄줄이 뭐 한 글자씩 따서 외우기보다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임대차 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료, 그 다음에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보증금하고 차임,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계약 기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약 체계를, 계약 기간,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알아주셔야 되는 건 미음입니다. 미음.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는 신고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업공개사. 설사 개업공개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는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거래 신고제 요거하고 전월세 신고제하고의 이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이런 거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전월세 신고제에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차임, 계약 기간, 이 정도가 이제 신고사항이 되는 겁니다. 다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이렇게 됩니다. 또한 시장우주구청장은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읍면 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한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면은 이 임대차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은 전월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임대사업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전월세 신고 한 것으로 본다. 규정을 하게 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을 때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이랬을 때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 새로 도입된 제도지만은 뭐 내용이 엄청난 게 아니라 이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면은 요 틀 안에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느냐? 예상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한 번도 시험 범위에 해당된 적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예상 문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는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획이 신고해야 하는 기술로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획 신고는 임차가구 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요 지역에서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계산군 이런 데는 빠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획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권을 신고한 층이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여기 아까 보증금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6천만 원 초과, 월세는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중력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전입신고를 했으면은 전월세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주택 임대차 계획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개업공예사가 신고 대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공예사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월세 신고제에서는 이 개업공예사 등장하면 무조건 X가 된다고 했죠. 개업공예사가 설사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줬더라도 주택 임대차 계획의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고 개업공예사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법과목은 항상 이런 차이점이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5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그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번 시험에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